일단 2사 공급 대책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일단 저는 말을 좀 바꿔서 얘기했으면 좋겠어. 2사 공급 대책이 아니라 예. 그냥 2사 공공주도. 공공주도가 앞이었고 공급이라고 하는 내용보다는 공공주도로 앞으로 이런 걸 해나가겠다라는 것을 밝히는 포부 이런 자리였기 때문에 뭐 숫자는 32만, 뭐 80만, 3080 이렇게 써놓긴 했으나 그것보다는 공공이 앞으로 도심지 내에서의 주택 공급을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어떤 포부를 밝히는 자리였고 그게 좀 저는 못내 불편한 사람인 거고 그런 어떤 의도 자체가 공공이 주택 공급을 나서서 하겠다. 그래 신도시 짓거나 뭐 어디 택지지구 개발하거나 그린벨트라고 하잖아요. 예. 개발이 제한되어 있던 곳들 수십 년간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개발 제한하고 억제해놨던 어떤 재산권 행사가 조금 어려웠던 그런 땅들이잖아요. 그런 지역에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신도시를 짓거나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이제까지 어떤 개발해온 도시가 확장해 가는 어떤 방식 중에 하나였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거를 사유지들 도심지 안에서 뻔히 소유자들이 있는 이 안에서 공공이 주도로 그런 부분들을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이 방향을 트는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을 트는 거는 조금 더 수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나? 그러니까 그냥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라고 밀어붙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왜냐하면 땅을 내놔야 되는 당사자는 개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이잖아요. 민간의 땅을 내놓고 그걸 가지고 공공이 앞으로 개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저기 버려져 있었던 개발 안 되고 있던 빈 땅들이야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지금 멀쩡히 주인들이 사용 수익하고 있는 도시만에서 그런 방식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뭐 그렇게 국토부 갑자기 툭 던져놓고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니까 니들 고민해서 따라와 이런 식으로 던지기에는 조금 너무 무책임하거나 또는 너무 급작스러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결국은 내용의 핵심은 그거였어요. 공공주도로 하겠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들을 내용을 담고 있는데 첫머리에 나왔던 게 공공주택 건설 사업이에요. 공공주택 특별법이란 게 있어요. 그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보금자리 주택 법이고 그 전에는 이제 다른 이름이었죠. 근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지금 공공주택이라는 의미로 뭐 정확한 법률적인 그런 건 좀 찾아보세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대략 이제 면적 안에서 공공이 이제 시행하는 공공이 짓는 집의 비율이 50% 이상인 지구를 뭐 공공주택 지구라고 하고 뭐 이제 그런 거 하는 사업인데 이게 공공주택 건설 사업이라 그래서 개발 말 그대로 미개발지에 가서 신도시 짓는 개념이 아니라 도심지에서도 할 수 있게끔 이런 내용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작년에 영등포역 옆에 쪽방촌을 영등포역 옆에 쪽방촌은 원래 뭐냐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서 그 안에서 지주들이 사업 방식을 정해서 이제 정비를 할 수 있게끔 지구 단위 계획이 짜여져 있는데 안 해. 주민들이 안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그런 개발을 원치 않고 그냥 그대로 나는 건물 갖고 있을래. 그런 걸 희망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또는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부동산 하락기 동안 사업 동력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더 못할 수도 있어서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좀 방치되고 있었더니 갑자기 작년 봄에 영등포 구청, 서울시 시장님도 나오고 국토부 장관 뭐 다 나와가지고 이 땅을 쪽방촌을 정비해 나가겠다. 여기 살고 있던 쪽방촌 거주자 세입자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를 짓겠다. 그리고 남는 일부 부지에는 소형 주택들을 져서 뭐 신혼부부라든가 임대아파트로 일부 활용하고 분양용 주택으로 쓰겠다. 뭐 이런 걸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되게 말씀드렸던 그 모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보도자료를 내고 발표를 할 정도로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래서 개발이 되나? 근데 저는 그래서 무슨 방식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거지 보니까 이게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지주들의 의견이 필요가 없어요. 주민들 동의 필요 없이 그냥 국가가 해당 지역을 공공주택 지구로 지정을 해서 바로 수용해가지고 사업하는 그런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작년 7월에 이미 지정했어요. 봄에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초죠. 봄도 되기 전이죠. 그래서 연초에 얘기하고 공공주택지구 몇 달 뒤에 지정해서 그 발표할 때 내용 보면 올해 2021년 안에 건축을 뭐 한다고 그러니까 엄청 빠른 속도로 수용해가지고 바로 다 내쫓고 집 짓겠다. 주민들은 쫓겨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야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수용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국가가 공익의 목적으로 해서 땅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면서 제값을 쳐주지 않잖아요. 재개발 사업하면 토지 수용당할 그러니까 청산자들 같은 경우에 현금 청산
가액이 원하는 만큼 안 나오니까 항상 소송하고 난리가 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가에 터무니없이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땅을 뺏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발 사업, 이 재개발 사업도 그런 불합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개발이라고 하는 큰 그림에 따라서 가긴 하지만 실제로 그 소유자들 중에 반대하는 일부나 이 일부들은 피해가 이렇게 계속 담보가 돼요. 계속 그런 부분이 맞물려지는데 이제 그런 사업을 여기서 서울역 한복판, 서울의 한복판에 역옆에서 한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돼? 동자동인가요? 아니, 그게 이제 작년에는 영등포역이었고요. 올해 2월 4일 날 다음 날 2월 5일 날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그게 서울역 옆에 있는 쪽방촌이죠. 그래서 살고 있던 세입자들은 국가가 새로 지어진 집에 재정착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 지역에 있던 지주들은 니들은 돈 받고 나가. 국가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충격이죠. 처음에 그래서 이게 기준이 어떻게 있나 저도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공공주택 특별부 보더라도 그 사업에 있어서 주민 동의 요건 부분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LH공사에 해당 사업 담당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해서 여쭤봤더니 동의 요건은 없다. 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사업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다. 다만 뭐 이제 수용하기 전에 토지 보상하기 전에 의견을 듣거나 공청회를 하거나 그런 정도의 이건 있지만 그게 얼마 이상의 동의가 나와야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없다. 신도시 지을 때 그런 거 없다는 거죠. 신도시 지을 때 주민 동의 절반 받아라 하면 되겠어요? 똑같은 거지. 그냥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지금 영등포, 동자동 했으면 여기 끝이에요? 아니, 앞으로 더 하겠지. 그 논리가 확대가 되면 야, 임대 아파트는 왜 서울역 앞에 거기에만 짓냐? 강남에도 하자. 뭐 아파트 몇 개 동 강남에는 재건축 아파트 몇 개 동 수용하겠다. 이 얘기는 못 하겠어요. 논리가 확장이 되면 이게 익숙하게 받아들여지고 이런 식으로 도심지 안에서도 공익을 목적으로 개인이 땅을 수용당하는 게 계속 반복적으로 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다 인정하게 되면 그런 상황들이 다른 데로도 확장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지. 네. 그래서 그 내용이 하나가 담겨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사대책 얘기가 아니고 요거는 이사대책이 아니라 1월 5일날 발표한 거니까 이사대책에서는 이 공공주택 특별법에다가 새로운 사업 방식을 넣어서 그 사업 방식은 근데 비슷한 거예요. 토지를 수용해서 국가가 이런 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방식을 도입하겠다. 이걸 어디서 할 거냐? 역세권 주변에서 할 거다. 또는 준공업 지역에서 할 거다. 또는 일반적으로 저개발 노후 불량 건축물들이 많은 지금 재개발하는 지역에서도 할 거다. 근데 요거는 할 때 동의 요건을 좀 어느 정도 만들어서 하겠다 그런 거죠. 근데 결국은 그 내용도 핵심이 뭐냐면 공공이 땅을 다 수용해가지고 사업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였어요.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게 2월 5일 날 나온 얘기죠. 이건 2월 5일 날. 이제 이거는 두 개가 시기가 엇비슷하게 겹쳐가지고 약간 좀 오해가 있는데 그건 2월 5일 날 추가로 이제 사업지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이사대책에서 얘기했던 거는 공공주택 특별법에다가 새로운 사업 방식을 추가해서 주민들이 동의를 하면 일정 숫자 이상 동의를 하면 국가가 토지를 다 수용해서 공공주택을 짓는 이런 사업 방식을 이제까지는 미개발지에서 했다고 하면 도심지 안에서도 하겠다. 그래서 역세권 주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역세권 주변 중공업 지역 그다음에 일반 재개발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해놓은 얘기는 역세권 주변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 다니고 그다음에 지하철 다니는 길에는 주로 큰 길들이 있죠. 그래서 큰 도로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교통이 좋아서 집을 빽빽하게 높게 많이 지어도 대중교통들을 사람이 이용하니까 자차를 좀 덜 이용할 거고 그렇게 빽빽하게 지어도 될 거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 가정하에서 이게 지금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2000년대 후반부터 이런 식으로 이 개념들을 자꾸 서울시에서 도입하려고 했어요. 박원순 시장님 전에 오세훈 시장 시절에도 이걸 계속 도입하려고 했어요. 역 주변에 고밀 개발해서 빽빽하게 용적률을 더 지어줄 테니까 그 늘어나는 용적률을 민간 사업 시행자 니들이 일부 나눠 먹고 일부는 서울시에다가 기부 체납을 해라. 그러니까 용적률은 토지는 기부 체납하고 건축비는 우리 서울시가 표준 건축비로 줄게. 뭐 이런 식의 사업들을 계속 추진해 왔거든요. 그거를 좀 더 확대해서 하겠다. 공공주택, 공공이 시행하는 방식으로. 이제까지는 민간에다가 맡겨놨더니 생각보다 많이 안 하니까 그냥 우리가 그럼 나서서 할게. 나오는 거고. 중공업 지역 정비도 그런 식으로 하겠다. 저개발 지역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더러
니들 좀 니들이 요청해갖고 오면 검토해서 우리가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했는데 공공이 개입하는 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우리 동네가 낡아서 집을 헐고 새로 지어. 이런 사업 방식은 이제 민간이 보통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재개발 사업이든 재건축 사업이든 그렇게 낡은 집을 헐고 새로 집을 짓는다고 할 때 얼마나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 이 사업을 할 수도 있을까? 이게 이제 법에서 정해져 있어요. 재개발 방식으로 하려면 머릿수,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 숫자의 4분의 3, 75% 이상이면서 면적 2분의 1 이상이어야 된다. 네. 이 얘기는 25% 미만이 반대를 하면 75% 이상이 찬성하면 25% 니네가 좀 져줘라. 어떤 이런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는 80%가 찬성하고 20% 반대. 그러니까 원래는 80% 이상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했는데 네. 이거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법률 이런 쪽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찬성을 해야 일부 반대는 무릅쓰고라도 전체가 따라가야 된다 이런 개념이었는데 그래 놨더니 재개발이고 재건축이고 조합 설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예, 80% 이상 동의를 받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잘 안 되다 보니까 그거를 법을 개정을 해서 75까지 낮춰준 거거든요. 75% 이상 동의가 있으면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반대하는 사람 땅을 국가가 수용해서 이렇게 갖다 줄 수 있게끔 해놨고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반대하는 사람의 땅을 매도 청구 소송을 통해서 사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어요. 사오는 거니까 좀 더 비싸게 사와야 돼요. 수용보다는. 이렇게 지금 재개발 재건축은 나뉘어 있는데 근데 지금 공공이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조합이 된다는 얘기는 조합원들, 아파트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우리가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땅에다 내 집을 헐고 내가 짓는 건 내가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조합이 사업을 한다는 거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둘이 같이 하는 거니까 우리 둘이 조합을 만들어서 헐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득이고 손해고 우리 둘이 같이 땅 내놔서 하는 거니까 부담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우리 둘이 하지 말고 저기에 있는 나라의 공사가 사업을 잘할 것 같으니까 저기한테 우리 땅을 다 주고 집을 줘서 우리한테 달라고 하자. 지금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할 경우에는 동의율이, 그러니까 동의를 아까 재개발 같은 경우 4분의 3, 75%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갖다 아예 땅을 국가한테다 다 주고 집을 줘서 우리가 나눠받자.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려면 동의율이 4분의 3보다 높아야 될까요? 낮아야 될까요? 일단 현재 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은 동의율이 낮아요. 국가가 사업 시행자가 되게끔 되어 있는 사업 방식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요구하는 동의율보다 낮은 동의율만 나와도 사업 시행자 지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게 적게는 50%예요. 과반만 동의를 하면 사업 시행자 지정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3분의 2 이상 동의하면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안 되던 데들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30%가 뭉쳐 있어도 70%만 찬성하면 과거에 민간에서 할 때는 안 되지만 공공이 LH가 오셔서 한다고요? 그러면 그냥 땅을 할 수 있게끔 된 거죠. 이게 민간 주도의 사업 방식보다 허들이 낮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앞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될 가능성도 있죠. 예, 주민들이 땅을 60%, 70% 정도만 똘똘 뭉쳐서 일부 사업주 같은 경우 50% 이상만 동의해가지고 우리 공공재개발 해주세요. 또는 우리 뭐 공공주택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갈 수도 있게 되는 건데 이제 그럼 그 반대하는 나머지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아니죠. 저 만약에 제가 갖고 있는 집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집을 갖다가 공공 재개발 할 거야. 공공 재건축 할 거야. 우리 옆집에서 와가지고 아랫집에서 와가지고 이거 공공 재개발 할 거니까 동의서 좀 써주세요. 저는 싫은데요. 예를 들어 그러면 아니 네가 동의를 해줘야 지금 동네가 이렇게까지 낡아서 헐고 새로 줘야 되는데 네가 동의를 해줘야지. 같이 잘 살자고 하는 건데 동의 왜 안 해주냐. 그러면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는 하겠지만 맨날 이 동의가 있어야만 사업이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재개발 사업에서의 이 당사자들 간의 이 싸움이나 알력 다툼에 이건 진짜 말도 못하게 치열해. 돈이 얽혀있는 문제가 그렇거든요. 이게 보통 이제 이런 사업 추진하는 지역에 낡고 썩은 소위 썩빌이라고 부르는 낡은 빌라 갖고 있는 사람 또는 이거 하나 갖고서 아파트 분양받으려고 투자해 놓으시는 이런 분들은 무조건 해야죠. 그래서 아니 왜 이거 안 해줘요? 좀 해주세요. 동의서 해야지 빨리 재개발 지금 물 들어왔을 때 빨리 해야지 또 이거 언제 나갔는지 모르는데 이거
하면은 제가 갖고 있는 땅 나라한테 주고서 하는 건데 난 싫어요. 그냥 하더라도 나는 내가 조합 방식으로 할래요. 아, 조합 방식으로 안 되고 지금 이거밖에 안 되네. 지금 해야지 무슨 소리야. 옆에 큰 건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당신도 좀 동의서 가서 빨리 해주세요 가서 얘기하면 그 사람은 또 이게 분양 자격이나 이런 것도 자격 조건이 좀 더 까다로워지고 하기 때문에 나는 이거 절대 싫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너 자꾸 와서 동의서 써달라고 하면 죽는다. 이게 굉장히 실무에서는 치열하게 말 그대로 싸움으로 번질 수가 있어요. 이 재개발 사업에서 동의서 안 낸다고 반대하는 사람들 가서 막 린치하고 이런 것들도 예, 있어요. 뭐, 여기 주인이 이 동네 어디서 장사하는데 거기 불매한다 가서 뭐 해놓고 당신 그 따위로 살면 되는 거 안 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허들이 더 낮아지니까 그리고 사업 방식도 과거의 재개발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조합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라에다 땅을 주는 거잖아요. 이게 까딱해서 동의율도 낮아졌는데 까딱해서 넘어가 버리면 그쪽으로 가버리면 완전 내 입장에서는 망하게 되는 완전히 재산상 피해가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 더 나도 죽을 힘을 다해 싸울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